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한계대체율 배우셨죠? 보통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딱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요, 그 기하학적인 개념 너머에 숨겨진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햄버거랑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햄버거 하나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자튀김을 최대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 숫자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한계대치율의 기본 정의부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아본 다음에 주요 특징과 그 변화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한계대체율의 기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교과서엔 딱 이렇게 나와 있죠? 한계대체율, 영어로는 MRS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 만족도, 그러니까 효용은 그대로 둔 채로 재화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꿀 때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맞습니다. 바로 무차별 곡선에서 한 점의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 교재에 나온 그림 좀 크게 볼까요? 이 부드러운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이죠.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뭐냐, 재화 1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재화 2를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는지 그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경제학이 그냥 기울기다 하고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이 단순해 보이는 개념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직관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니고요. 소비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창문 같은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베리안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지불 용의를 측정한다. 여러분, 여기서 교환이 아니라 지불이라는 단어, 여기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물물 교환 비율이 아니에요. 내가 저 상품 하나를 더 얻으려고 얼마까지 돈을 낼 의사가 있는지 그 마음의 가격을 보여주는 촉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통짜리죠?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로축에 있는 재화 2를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계 대체율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그거죠. 재화원,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한 개를 더 먹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돈을 낼 마음이 있는가, 바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한계 지불용이, 즉 MRS가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표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먼저 펩시랑 코카콜라 같은 완전 대체제. 저한테는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펩시 한 캔 더 마시려고 코카콜라 몇 캔 포기할래? 하면 당연히 한 캔이죠. 이 비율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MRS가 일정합니다. 반면에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같은 완전 보완제는요? 제가 오른쪽 신발만 100짝 있어도요, 왼쪽 신발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신발 한 짝 더 준다고 해도 제가 가진 왼쪽 신발을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MRS가 0이 되거나 반대의 경우엔 무한대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햄버거랑 감자튀김 같은 일반적인 재화들. 이런 것들은 MRS가 점점 감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마지막 경우 MRS가 감소한다는 게 사실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교과서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엄밀하게 볼록한 무차별 곡선은 한계 대체율 체감 형상을 보인다. 여기서 볼록하다는 건 수학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우리가 극단적인 소비, 그러니까 햄버거만 잔뜩 먹거나 감자튀김만 잔뜩 먹는 것보다 둘을 골고루 섞어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균형 잡힌 소비를 선호하는 우리의 성향이 한계 대체율 체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쭉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가파르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즉 줄어든다는 걸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가져와 볼까요? 제가 만약에 햄버거를 이미 10개나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햄버거 하나 더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그걸 얻기 위해 포기할 감자튀김의 양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제가 배고플 때 첫 번째 햄버거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마 감자튀김을 훨씬 많이 포기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햄버거 하나인데도 말이죠. 이겁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그 하나하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계 대체율의 두 가지 얼굴, 그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첫째, 한계 대체율. MRS는 기하학적으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둘째, 하지만 더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는 특정 재화 하나를 더 얻기 위한 우리의 한계 지불용이, 즉 마음속의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 MRS는 체감하는데 이건 결국 가진 게 많아질수록 추가적인 하나는 덜 소중해진다는 우리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 이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가치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소중한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경제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